저는 오늘 다이어트의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주사 치료제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미국 전기차 회사 테슬라의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와 세계적인 모델 킴 카다시안 같은 유명인들이 사용하는 부자들의 다이어트 약으로 불리던 비만 치료 주사제가 2024년 10월부터 우리나라에 상륙했고, 최근 미국의 한 제약사가 개발한 제2형 당뇨병 치료제 역시 비만 치료제로서 또 한 번 시장을 흔들고 있는데요. 과연 이런 비만 주사 치료제는 어떤 효과가 있고 또 부작용은 없는지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의 필요성은 미용적인 측면과 의학적인 측면으로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흔히 우리가 말하는 미용적인 비만은 단순히 몸매가 날씬해 보이거나 사진빨이 좋거나 혹은 나이가 덜 들어 보인다든가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와 달리 실제 의학적인 비만은 단순히 체중이 많이 나가는 상태가 아니라 체내에 과다하게 많은 체지방이 축적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1996년 세계보건기구는 비만을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단지 보기에 좋지 않아서 다이어트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비만을 치료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만인 사람은 정상 체중인 사람보다 2배 이상 높은 사망률을 보입니다. 주로 심혈관계 질환, 뇌졸중,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대사질환 및 각종 암이 생길 위험성 역시 증가시킵니다. 요약을 하자면 미용적 다이어트의 목적이 본인이 원하는 이상적인 몸매를 위한 것이라면 의학적 다이어트의 목적은 비만과 연관된 합병증을 예방, 치료함으로써 우리 몸의 염증 수치를 낮추고 대사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만 주사 치료제가 의학적인 비만 치료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건가요?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도움이 됩니다. 의학적 관점에서 이 약물들이 유독 주목받는 이유는 지방 조직의 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때문인데요. 내장 지방 감소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약물들은 피하 지방보다 건강에 더 해로운 내장 지방을 우선적으로 연소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저칼로리 식단만을 할 때보다 근육 손실 대비 체지방 감소 비율이 우수하다는 임상 데이터가 많습니다. 또한 허리둘레가 줄어들면서 간에 쌓인 지방 수치가 떨어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며 염증이 잘 생기지 않는 몸으로 변하고 대사 기능도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각각의 약들이 약 15%에서 22%까지의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또한 허리둘레 역시 12에서 13cm 혹은 14에서 15cm 이상의 감소를 보였고, 특이사항으로는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켰으며 당뇨병 치료제로 시작해 감량 효과 역시 탁월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원리로 살이 빠지는지 기전을 살펴보면 머리에서 탐식을 억제하고 위 운동을 느리게 만들어 포만감을 증대시키고 인슐린 분비에 관여하여 체중 조절을 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기전으로 우리에게 다이어트 도움을 주는 거죠. 이 과정에서 비만이 가져올 심혈관계 대사질환의 위험도를 크게 낮출 뿐 아니라 근육량 손실도 적고 그 외에도 복부 지방을 줄이는 과정을 통해 대사질환의 위험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오래 앉아있다 보니까 배에 살이 많이 찌는데요. 많이 앉아있는 사람들의 이렇게 부분적인 비만을 해소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까요? 간혹 진료실에서 혹시 이 주사를 배에 맞으면 배의 지방이 줄어드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환자분들이 계시는데요. 실제 그런 것은 아니고
이 주사제가 다른 다이어트 약제들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내장 지방을 줄이는 효과가 조금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지 못하는 어쩔 수 없는 상태의 환자들에게서도 내장 지방 감소 효과는 조금 더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미용학적으로 조금 비만 치료를 하고 싶은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나요? 그분들이 사용해도 체중이 줄어들기는 합니다. 우선 우리나라 기준 비만은 BMI 25 이상, 주사치료제의 처방 기준은 BMI 30 이상 혹은 27 플러스 특정 질환 이렇게 됩니다. 현재 그보다 낮은 기준의 환자에서도 처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비만 주사 치료제를 오남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비만 주사 치료제의 흔한 부작용은 췌장염과 위장관 문제입니다. GLP-1 유사체는 인슐린 분비를 조절하고 소화 속도를 늦추는 효과로 비만을 치료하는데 적절한 처방 없이 처음부터 바로 고용량으로 사용하거나 과다하게 남용할 경우 심한 구토와 복통을 동반한 급성 췌장염이나 위 내용물이 비워지지 않는 위무력증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질환들은 단순히 약을 중단한다고 해서 바로 정상화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적절한 처치가 없을 경우 생명이 위중할 수 있는 상태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비만 주사제의 오남용은 절대로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심각한 요요 현상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이 약물들은 체지방뿐만 아니라 근육량도 빠르게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적절한 운동과 식이요법 병행 없이 이 주사제에만 의존해 살을 빼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게 되고 이후 주사제를 끊고 식사량과 생활 습관이 이전과 같이 돌아가는 순간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전보다 더 심하게 살이 찌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주사제의 임상시험 스텝 서마운트는 BMI 지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비만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상 체중인 사람이 위용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장기적인 안정성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2022년에야 배포된 치료제이기 때문에 희귀한 부작용의 위험성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드물지만 갑상선암 발생 가능성이나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에 대한 경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거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 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주량이 센 사람들은 이게 효과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비만 치료 주사제를 쓰시는 분들은 우선 음주를 하면 안 되십니다. 이게 위 운동을 느리게 만들기 때문에 평소보다 술 흡수량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1차적으로는 숙취가 굉장히 심해지겠죠. 아, 위 운동이 줄어드니까 위에 술이 머무는 네, 시간이 맞습니다. 많아져서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몸의 모든 장기에 해가 더 되게 됩니다. 절대로 음주는 하면 안 된다. 네, 그리고 다이어터가 음주를 하면 안 되죠. 그쵸? 이런 전문 의약품을 의사의 모니터링 없이 투여하는 것은 자신의 몸을 위험한 실험대 위에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비만 주사 치료제는 도구일 뿐 해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선택이 내 몸을 망치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